중국의 짝퉁 주력 전투기 J-21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짝퉁 전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중국 하면 많은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그중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현저히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은 좋지 못하고 양만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상품의 품질 등 여러 부분에서 자주 문제가 생기고 그런 품목들의 물량은 많으니 생겨난 이미지인데요. 군사적 분야에서도 이 행보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짝퉁이 아닌 질적 향상을 이끌어낸 전투기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부터 전장에서 공군의 입지는 굉장히 높아졌고 중국에서도 당연히 강력한 공군 보유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의 중국은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웠고 6.25 전쟁을 치룬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공군을 발전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먼 꿈이었습니다. 중국 내부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중국은 공군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소련의 도움으로 미그-15, 미그-9와 같은 전투기를 도입해서 사용하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960년대에는 미그-21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완전히 복제하여 중국만의 전투기를 개발해 소련의 미그-21보다 싸게 J-7이라는 기체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 값싸게 수출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1969년 중소 국경 분쟁과 더불어 중국은 소련과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하고 중국은 다시 미국으로 노선을 갈아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정하게 라인을 갈아타면서 전투기를 마음대로 복제하는 중국에게 미국이 전투기 관련 기술을 줄 리 없었습니다. 결국 1980년대 후반 들어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면서 미국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소련 붕괴 이후 탄생한 러시아와의 군사 교류를 도모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경제력 때문에 1990년대까지 중국 공군은 이전 물량만 많았고 질적 수준은 뒤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미그-21과 그를 기반으로 생산한 J-7, J-8 정도의 기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었죠. 이때 러시아는 수호이 27을 중국에 공급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가 물꼬를 틀었죠. 1992년에 26개의 수호이 27을 도입하게 되면서 중국 공군의 현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22기를 도입하고 면허 생산까지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주력 전투기를 중국에게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별로였습니다. 미국이 F-22의 라이센싱을 절대 안 하는 것과 같은 이유죠. 물론 F-22와 같은 경우는 판매도 안 하기 때문에 라이센싱을 하는 건 더 상상도 못합니다. 중국은 이전에 미그-21을 카피했고 그 외에 많은 것들도 다 베낀 전과가 있기에 당연히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조금 더 낮은 급의 전투기인 미그-29를 라이센싱하는 건 안 되냐고 제안했지만 중국은 수호이 27 노래만 불러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제가 너무 개판이었던 러시아는 그렇게 수호이 27의 라이센싱을 허락해주었죠.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중국은 러시아의 수호이로부터 주요 부품을 공급받아서 사용한다. 둘째, 엔진, 항법 장치와 같은 주요 부품을 제외하고 남는 나머지 70%의 부품은 중국에서 자체 생산해서 사용한다. 셋째, 수호이는 2001년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준다. 넷째, 합작 생산량은 200기로 한다. 다섯째, 계약 금액은 25억 달러이다. 면허 생산을 하게 해주는 대신 레이더, 항법 장치, 엔진과 같이 고도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장비들은 절대 뜯어보지 말고 러시아에서 사다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응 알겠어 라고 한마디 한 뒤 200기나 되는 수호이 27을 면허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면허 생산한 기종은 수호이 27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국에서 생산했으니 J-11A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J-11이라고 명명되는 기체가 있었는데요. 중국은 1970년 영국의 롤스로이스 엔진에 장착해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려고 했지만 기술력의 부족 등으로 포기했던 기체의 제식 명칭이었습니다.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의 기체 개발은 멈춰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J-11A는 전장이 21.9m이며 승무원은 한 명이 탑승합니다. 엔진은 수호이 27과 동일한 엔진을 2개 장착했죠. 최고 속도는 마하 2.1에 달했고 항속거리는 3,530km 정도입니다. 작전 반경은 1,500km였죠. 기본 무장은 30mm 기관포 한 문과 10개의 하드포인트에 각종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총 8톤가량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J-11A는 1998년 1호기가 생산되어 공급되었습니다. 그렇게 100기도 넘게 생산하면서 중국 공군이 강력해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약 100기의 기체를 생산하자마자 라이센스 생산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러시아가
엔진을 비롯해 주요 부품의 공급을 중단해버린 것인데요. 러시아의 주장에 의하면 중국이 몰래 부품을 뜯어보고 불법 복제를 시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복제했다고 인정할 중국이 아니었고, 중국은 러시아가 라이센스 생산을 위해 제공한 부품들이 기존의 완제품으로 도입한 소위 27과 비교해서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뜯어봤다는 것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도 러시아에게 먼저 말을 했어야지 마음대로 뜯어보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중국이 J11A의 중요 부품들을 뜯어봤을 것이라는 주장이 훨씬 신빙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중국이 복제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었죠. 이전에 벌여왔던 중국의 행보를 본다면 더욱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뜯어보면서 J11A의 중요 부품 모두 역설계를 진행했고, 러시아가 더 이상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니 역설계 진행을 바탕으로 기체를 다시 제작합니다. 그렇게 2007년 중국은 J11B라는 기체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당연히 엔진, 항법장치, 레이더를 중국에서 따로 개발했기에 이것을 중국 자체 개발 전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전 버전의 엔진과 기타 장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J11A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거의 다 역설계하여 베낀 것이기 때문에 자국산 전투기라 부르기가 애매합니다. 그리고 외형은 당연히 수호이 27을 라이센스 생산한 J11A를 그대로 베낀 것이기 때문에 J11B는 J11A, 수호이 27과 외형으로는 구분이 힘들 정도입니다. 그럼 성능은 과연 비슷할까요? 중국은 오히려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절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뛰어난 복제 기술로 모양을 잘 따라했다고 그 기술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모양이 같으면 바로 옮겨지는 성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행 시 발생하는 양력과 유체 역학적인 특성에서 비롯된 비행 성능 등이 기체 외형을 통해 결정되기에 이는 수호이 27과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다른 내용물들은 어떨까요? 중국에서 자체 생산한 엔진은 기존의 러시아가 제공한 엔진 추력의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정됩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엔진 수명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짧은데요. 대략적으로 1000시간을 비행하면 교체 시기가 돌아옵니다. 최대 1500시간을 비행할 수 있긴 하지만 보통은 1000시간가량이라고 합니다. J11A에 장착되었던 엔진인 AL31F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미국제 엔진들의 수명이 4000시간인 것에 비해 상당히 짧은데 러시아는 엔진을 소모품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엔진의 가격이 싸죠. 자주 교체할 것을 감안하고 만든 것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엔진인 WS-10A는 1000시간도 채 날지 못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엔진의 성능이 기존 같지 않으니 J11B는 J11A에 비해 작전 반경, 속도 등이 모두 떨어진다고 추정됩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진을 완벽하게 복제해내지 못한 것이죠. 또한 전투기의 눈인 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J11A의 레이더는 약 127km 거리에서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고 3제곱미터 정도의 크기, 즉 사람 4명 정도의 크기의 물체를 80km 밖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J11B는 이보다 훨씬 낮은 성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레이더 기술력은 소련이나 러시아의 기술에 비해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드웨어를 베낀다고 레이더의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능이 저하되었긴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의 엔진과 레이더 등을 뜯어보면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끼게 된 결과 중국은 양만 많고 질적으로는 매우 수준이 낮았던 과거를 뒤로하고 양과 질 모두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게 되었죠. 당연히 J11이 수호이 27과 같은 전투기에 비해 훨씬 못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중국이 독자 개발하던 전력에 비해 훨씬 강력해졌고 4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물론 4세대 전투기라는 이름에 걸맞을 만큼 성능이 뛰어나진 않지만요. 또한 중국은 J11B에 사용된 기술을 통해 J10이라는 전투기도 개발했는데요. 미국의 F-16 정도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당연하게도 F-16을 따라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중국이 러시아의 기술을 베꼈다고 할지라도 다른 전투기를 새로 개발해 적용시킬 정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J11 시리즈는 최소 253기가 생산되었고 한 기당 400억 원 정도로 추정되어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물량의 대명사 중국이 겨우 253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엔진의 문제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엔진을 베껴 개발한 WS-10A 엔진의 안정성 문제로 인해 엔진을 대량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 불량 엔진이 대거로 발생할 테니 말이죠.
중국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지탄받을 방법을 통해 기술력을 얻어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었지만 결국 이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져 주변국들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해양 진출 등을 통해 제21의 활약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도 이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짝퉁 전투기 J11B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